대통령이 군을 움직이려 했다. 윤석열 계엄령 시도 의혹의 진실. 2024년 12월 3일 그날 대한민국은 잠잠한 듯 보였지만 정치권은 폭풍 전야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청와대 내부에서 극비 문건 하나가 보고됩니다. 계엄령 검토. 한마디로 군을 움직일 준비를 했다는 뜻. 그 문건이 국방부에서 청와대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수도방 위사령부에 비상대기 명령이 내려졌다는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계엄령은 실제로 선포되지 않았지만 정치권은 사실상의 쿠데타 준비라고 반응했습니다. 야당은 외쳤습니다. 군을 이용해 정권 위기를 모면하려 한 시도. 대통령이 헌정을 무너뜨리려 했다. 국민들은 실제 병력 투입이 있었는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SNS에선 서울 시내 군 차량 목격담까지 퍼졌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일체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각 국회에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 논의가 속전속결로 진행 중이었습니다. 탄핵 소추안 발의, 단 하루 만에 160명 이상 서명. 정치권은 더는 기다릴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무엇이 대통령을 군 동원까지 검토하게 만들었는가? 그날은 국회에서 국정조사 결과 발표가 예정된 날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안보 실패 대북 정책 조작 의혹이 공식 발표될 예정이었죠. 그 발표가 있기 몇 시간 전 청와대는 계엄 검토 문건을 받은 겁니다.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계엄령은 헌법 질서를 유지하는 최후 수단이다. 정치적 방패로 쓰인다면 그건 민주주의의 붕괴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해명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안보위기 대응 차원의 조치였을 뿐이라는 청와대 입장만 발표됐습니다. 하지만 국민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촛불이 다시 광장에 타올랐습니다. 우린 군사 독재의 그림자를 본다. 윤석열은 더 이상 국민의 대통령이 아니다. 윤석열의 몰락은 그날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헌정사상 가장 빠른 탄핵 소추안이 통과됩니다. 윤석열은 말했습니다. 정치 탄압이다. 헌법에 따라 행동했다. 하지만 이미 권력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 시작은 한 문건이었습니다. 계엄령 검토라는 단어. 그 단어는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전원일치 8명의 재판관, 단 한 명의 이견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헌정사에 새겨진 가장 강력한 판결. 헌재는 선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였다. 대한민국 역사상 대통령 탄핵은 두 번째. 하지만 전원일치 파면은 사상 처음. 이 결정의 무게는 그 어떤 정당 여론보다 무겁고 단호했습니다. 헌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계엄권을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했다. 군 병력 동원은 헌정 질서에 대한 위협이었다.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재는 물었습니다. 대통령이 그 원칙을 지켰는가? 답은 아니오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국민을 통제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헌법학자 박재우 교수는 말합니다. 헌재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지킨 최후의 방패였다.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계엄령은 헌법상 최후의 카드다. 그것을 정치에 사용하면 민주주의는 붕괴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 논리는 헌재에서 철저히 무너졌습니다. 내부 혼란 국가 위협이라는 주장은 구체적 근거가 부족했고 실제로는 정치적 위기를 회피하려는 시도로 분석됐습니다. 한 재판관은 기록에 남겼습니다. 대통령의 권력은 무제한이 아니다. 그 권력은 국민이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 이 판결은 단지 윤석열 한 사람의 파면이 아닙니다. 이건 대통령도 법 위에 설 수 없다는 선언. 그리고 동시에 헌법은 살아있다는 증명. 이 판결 이후 윤 대통령은 직무에서 즉시 해임.
한덕수 국무총리는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 대한민국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질문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났는가? 어떻게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할 수 있었는가? 우리는 그 과정을 다시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편에서 그날의 정치권, 그날의 여야 전면전으로 들어갑니다. 윤석열의 파면, 헌재의 전원일치, 그리고 대한민국의 선택. 이건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닙니다. 이건 헌정의 운명을 건 싸움이었습니다. 국회는 터졌다, 광장은 불탔다, 탄핵 전국의 전면전. 2025년 3월 12일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찬성 185표, 반대 52표, 기권과 무효를 제외하고 국회의 3분의 2가 넘는 숫자. 그 순간부터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됐습니다. 헌정사상 두 번째 탄핵. 하지만 이번엔 속도가 달랐습니다. 단 하루 만에 탄핵안이 발의됐고 나흘 만에 본회의 통과. 광장은 들끓었습니다. 촛불은 다시 타올랐고 수십만 시민이 서울과 전국 곳곳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외쳤습니다. 윤석열은 물러나라. 민주주의를 지켜내자. 야당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민주원 정질서를 유린했다. 국민을 상대로 계엄령을 준비한 대통령 받아들일 수 없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졌고 일부는 탄핵 찬성 대열에 가세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당혹스러웠습니다. 정치적 마녀사냥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국민은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국회 안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의원들 사이 고성이 오갔고 상임위 회의는 파행에 파행을 거듭. 헌법재판소가 결정만 내리면 윤석열 대통령은 직을 잃게 되는 상황. 그리고 헌재는 속전속결로 심리에 들어갔습니다. 윤 대통령은 헌재의 최후 변론서를 제출하며 국가 안보를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했지만 헌재 내부 분위기는 냉정하고 차가웠습니다. 헌법은 말합니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헌재는 물었습니다. 과연 윤석열은 그 헌법을 지켰는가? 그 물음에 대한 답은 이미 광장에서, 국회에서, 그리고 국민의 심판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2025년 3월 말 헌재의 선고일이 다가올수록 대통령실은 점점 더 침묵에 들어갔습니다. 더는 변명도 해명도 없었습니다. 다음은 결정의 순간입니다. 헌재 윤석열을 파면하다. 헌정사상 첫 전원일치 파면의 날.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전원일치 파면을 선고했습니다. 8인의 재판관 단 한 명의 반대도 없었습니다.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파면. 하지만 전원일치는 이번이 처음. 헌재는 말했습니다. 계엄령을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하려 한 것은 헌정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다. 또한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보호하는 책무를 정치적 이익보다 우선시해야 한다. 그 책무를 윤석열은 저버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로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에서 즉시 해임. 국정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대한민국의 권력 정점이 헌법에 의해 바뀐 것입니다. 이 판결은 정치적 대결이 아니라 헌법의 작동이었습니다. 헌재는 말합니다. 대통령의 권력은 헌법의 틀 안에서만 존재한다. 그 한계를 넘으면 국민이 그 권력을 박탈할 수 있다. 그 순간 광장은 환호했고 촛불은 눈물로 타올랐습니다. 정치권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여당은 침묵했고 야당은 국민이 이겼다고 외쳤습니다. 헌재 결정은 곧 국민의 뜻이라는 말. 이번 파면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닙니다. 헌법이 스스로 자기 몸을 지킨 결과 대한민국은 그날 민주주의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전 세계에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닙니다.
윤석열의 파면은 시작일 뿐. 계엄령 검토 문건은 어떻게 작성됐고 누가 책임을 회피했는가? 청와대, 국방부, 국정원. 그 진실은 아직 모두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파면 이후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됐다. 2025년 4월 5일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권한은 박탈됐고 한덕수 총리가 국가를 임시로 책임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국회는 바로 계엄령 검토 문건의 진실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야당은 외쳤습니다. 이건 단순한 권력 남용이 아니라 헌정 질서를 뒤흔든 시도였다. 국방부, 청와대 국가안보실, 심지어 국정원까지 누가 언제 계엄령 검토를 지시했고 보고했으며 최종 결재자는 누구였는가?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청와대 안보실장, 이들 모두 국회에 출석을 요구받았습니다. 야당은 주장합니다. 청문회로는 부족하다.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 특검이 도입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 기록물에 계엄령 관련 자료가 포함돼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의 기록은 법으로 철저히 보호됩니다. 국회는 은폐를 막기 위해 기록물 지정 절차를 공개하라는 결의안을 준비 중입니다. 정치권은 사실상 전면전입니다. 국민의힘은 정치 보복이라며 반발하고 민주당은 진실 규명 없이는 국가 재건도 없다고 맞섭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공식 석상은 물론 언론 인터뷰도 모두 거절. 한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지방에 머물며 변호인단과 대응 전략 논의 중. 그러나 국민은 묻고 있습니다. 왜 군이 움직이려 했는가? 왜 대통령은 침묵했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지금도 그들은 권력을 놓지 않았는가? 정치적 공백이 생긴 지금 대통령 선거까지는 6개월 이상 남아 있습니다. 그 공백을 누가 메울 것인가? 검찰, 국정원, 경찰, 모든 권력기관은 지금 어느 쪽을 보고 있는가? 윤석열의 파면은 끝이 아닙니다. 그는 무너졌지만 그를 둘러싼 권력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력이 다시 움직이려 할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또 한 번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헌법은 지켜졌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진실, 계엄령 문건의 진실, 그 끝을 우리는 볼 수 있을까요? 이제 국민이 다시 물어야 할 때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정말 우리에게 있는가?